저는 사실 처음에 오늘 모시고 말씀 듣기 전에는 음악으로 치료가 되나 생각했는데 듣고 나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율신경 안정화를 위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 반응 이전의 신경인지를 바꿀 수 있는 음악 치료적 기법을 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설명해 주세요. 유명한 작곡가가 아니에요. 네네. 이게 좀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작곡가가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비행기 많이 타보시나요? 가끔 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은 참 이상기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비행 도중에 난기류를 만날 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이제 훅훅 떨어지잖아요. 네네. 막 3m, 5m까지 떨어지는 경험 저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때 승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류요? 네. 첫 번째는 뭐냐? A. 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떼쓰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옆에서 막 붙들고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B는 뭐냐면은 소리도 못 질러요. 그냥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렇죠.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되고는 안전벨트랑 부여잡고 베개 끌어안고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승객 C가 있어요. 그 네. C는 어떠냐? 네. 좀 긴장하고 흥분을 했지만은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탈출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산소마스가 어디 있는지 좀 파악하고 네. 그리고 옆에 사람들 좀 진정시키고 네.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스트레스 환경인데도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이잖아요. 반응이 다르네요. 반응이 다르죠. 네. 그럼 이걸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도인가, 의지인가, 나의 지성인가, 소망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신경인지라는 거예요. 즉, 신경인지가 내가 속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곧 자율신경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곧 나의 행동 유형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공부 같은 걸로 대입하면은 완전 반대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내가 어떤 주의나 집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ADHD라고 서로 의심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막 내가 뭔가 꿈이 부족해서 그래라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랑 전혀 그런 의식적 장애와 관련해서 신경인지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인지가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A라는 그룹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제 승객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신경인지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망가기 위한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해가지고 이제 긴장 반응을 일으킨 거죠. 몸을 딱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반면에 이제 B 승객은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싸우거나 도주함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확 항진을 하거든요. 지금 빨리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요. 네. 근데 부교감 신경 중에서도 이제 횡격막 아래를 담당하고 있는 배측 미주 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이 돼 버려요. 생존 모드. 네. 그래서 단지 살아있기 위한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만 남기고 모든 기를 다 셧다운 시켜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어붙는 그 프리즈 리스폰스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진짜 생명 유지만 딱 돌입하는 건. 그래서 머리가 완전 하얗게 딱 되면서 그냥 얼어버리고 아무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네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을 정말 나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내가 적극적으로 싸우거나 대응해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닌 훨씬 더 큰 위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재밌다. 그럼 C승객은 뭐예요? C승객은 신경인지가 이 환경,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난기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기는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여기는 뭐 생명 위험이 없다라고 신경인지가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횡격막 위를 담당하고 있는 복층 위주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과 그리고 호흡을 안정화시키고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신경,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율신경 반응이 이미 일어나고 나서의 개입이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고 얼어붙어 있는데 그 상에서 15% 호흡하고 요가하고 뭐 지압하고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또 반복되는 거죠. 그럼 반복적이면 또 약 먹어도 증상 없애는 것처럼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전의 시점으로 가야 돼요. 이제 신경인지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나의 자율신경 반응을 결정짓는가? 자율신경 반응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입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첫 번째로 내가 속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게 자율신경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된장찌개 갑자기 좀 배가 고프네요. 된장찌개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자 신경인지는 환경 정보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하지만 나에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것과 연관 있는 환경 정보를 우선적으로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자율신경 반응을 일으켜서 행동을 유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인 거예요. 네네. 만약에 내가 퇴근하기 전에 뭐 저녁을 미리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상황이라고 하면은 된장찌개 냄새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밥 먹고 편의점 가면 사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이미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 된장찌개라는 환경 정보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반응을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 아니면 여러 내담자들을 이제 상담하거나 케어할 때 자율신경 안정화를 위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포인트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관찰을 해요. 즉, 이 사람의 이분의 신경인지가 이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한 개념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핍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환경 정보가 더 부각돼서 들어오고 이게 더 과도한 자율신경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관점을 항상 유지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경인지도 훈련이라든지 뭐 환경 변화를 통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가능하구나.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 알겠습니다. 음악 통해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한편으로 지난번에 우리 탁구 대표팀 올림픽에서 이렇게 메달 딸 때도 이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쓰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두 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경인지가 이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관점에서는 이제 음파 모듈 케어라는 걸 저희가 적용을 했어요. 음파요? 네, 그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음파 모듈 케어를 통해서 신경인지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계속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케어를 해드렸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바로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파 음악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릴 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기억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다음 물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운명교향곡 같은 빰빰빰빰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떨린다든지 고양되는 느낌이 있고 한데 자장가 같은 것들 음악도 평온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런 것들이 그럼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단 말인가요? 음악이? 네.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면 굉장히 이것만 해도 1시간 정말 이제 1시간 2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해 주신 대로 이제 운동선수들의 이제 자율신경과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음악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 의아해하기는 하죠. 한 방에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음악이라는 게 이제 뭐 장르의 개념, 클래식, 팝, 재즈, 메탈 이런 장르의 개념 우선 떠나서 큰 개념으로 보면 음악이 뭐예요? 소리잖아요. 소리. 그렇죠?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음파, 파동이라는 거예요. 물질로서의 소리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로서의 소리가 아니고 아니 우선 물질적인 개념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 그럼 파동이죠. 그러면은 이 파동은 뭐냐고 하면은 공기 입자의 진동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공기 입자의 진동은 언제 발생하느냐? 바로 사물의 움직임 또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공기 입자의 진동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파동, 음파, 소리가 돼서 우리 청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정보, 우리가 시각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시각이 거의 다 많이 굉장히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조금 있어요. 그죠. 눈으로 다 보고 그죠? 하니까. 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환경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청각이 굉장히 더 뛰어나고 날카로워요. 왜냐? 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뇌는 1초에 22번, 25번의 변화밖에 감지를 못 하는데요. 청각은 1초에 200번 이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10배 가까운 그렇죠. 숫자네요. 그 우리 타짜 영화 네, 보시면은 손보다 그 빠른 밑장에 소리 딱 소리 듣고. 달린다 그죠? 싹 그죠? 네. 그게 눈으로 감지 못하는 변화까지도 청각, 귀는 이제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청각이라는 거는 우선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기관이고, 자, 또 연결되죠.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는 게 신경인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경인지가 환경의 정보를 통합하고 취합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자율신경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신경인지가 자율신경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만큼은 청각 정보에 가장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얘가 예민하고 정보도 거의 10배가량 더 많이 처리하죠. 그렇죠. 네. 한 예로, 자,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어우, 공포는 뭐 잘 못 보세요? 보긴 보지만 뭐 네. 뭐 자주는 안 보죠. 그럼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공포 영화 보면은 막 무섭잖아요. 두근두근거리고 막 긴장되고 이러잖아요. 그 음악이 그쵸. 그 심장을 조여오는 그 발자국 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귀를 한번 막아보세요. 귀를요? 귀를 막아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두근거리고 불안했던 게 10초, 20초, 30초 있잖아요. 네. 싹 가라앉아요. 오, 진짜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반응을 일으키는 그 청각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 과민한 정보원들이 차단된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 청각 정보와 자율신경과의 연관성은 굉장히 긴밀하게 잘 돼 있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바로 의료음악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리, 음악이라는 청각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신경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적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했는지가 수술 후의 통증 수치를 좌우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수술 전에 이미 긴장하고 불안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높고 네. 진통제 용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회복 시기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수술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 그 수술 후에 예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의료 음악이 적용돼요. 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여기에 적합한 이제 의료 음원들이겠죠. 그걸 네. 들으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수술하는 중간에 도중에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서 또 재활실에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이게 건강함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파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파형이 이제 변조가 됐어요. 네. 자, 이 파형 변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체면도 하시나요 혹시 변호사님? 저는 안 해봤습니다. 네. 저도 하지는 않는데 네. 체면 기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또 긴장되면은 체면에서 안 걸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체면 걸기 전에 조금 긴장을 이완하게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때 맞아요. 똑딱 메트로놈을 틀어놔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긴장을 이완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고 하면은요. 네. 자, 똑딱거리는 반복적인 소리는 자, 신경인지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똑딱거리는 소리는 이제 환경에 대한 정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딱거리는 소리 가운데 환경이 이제 반복되는 걸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경인지는. 네. 그러면은 환경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경인지는 환경의 예측성이 높아져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네.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환경에 대한 예측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경인지는 이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안 공포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 데서 오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박증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똑같은 행동을 자기가 계속 반복함으로써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상황 가운데 만든다. 나를 만들어 놓고 아.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같은 소리의 반복성 안에서 예측성이 높아지고 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듯이 이 원리가 이제 의료음악의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인지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이제 같은 패턴으로 파동하는 이제 파형, 주기 파형으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했어요. 변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음원을 들으면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게 이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케어가 이제 음파 모듈 케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기회를 뒤로 갔어요. 네네. 진짜 선수촌에 가가지고 캠프를 차리고, 선수촌에서? 네네. 그래서 직접 거기에 케어를 담당했고, 그게 이제 신경인지가 환경 정보를 처리하는 관점에서 다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핍의 관점에서. 결핍.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 어떠한 결핍이 이렇게 과도한 자율신경 반응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영역은 이제 상담의 영역인 거죠.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소에는 내가 떨어질까봐 되게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강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 데서 오는 약간 부모님한테 혼날까 불안한 것도 좀 있고요.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집단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치심에 되게 민감한 체면 이런 데 민감한 나라잖아요. 네.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엄마나 아빠한테 뭔가 내지는 반에서 선생님한테 주변 친구들한테 친구들은 취업했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다든지 내가 떨어지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여자친구가 날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수험생은 어떤 좀 결핍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수험생으로 자꾸 대입을 해보는데 그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신경인지 관점으로 대입해서 보자고 하면은 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봐야 되고 이제 시험 잘 봐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네. 합격해야 되고 등수 유지해야 되고 이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에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네. 이런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경인지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더 부각시켜가지고 부각시켜서 더 강조해서 받아들여. 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상황, 입시라는 상황을 더 크게 받아들인다. 더 크게 더 받아들여. 부담스럽게 받아들여. 그러면 그렇게 신경인지가 받아들인다. 바로 이제 자율신경 반응이 일어나죠. 네,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민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왜? 이것을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엄청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 동기가 불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촉진적인 거네요. 그죠. 이제는. 불안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공부의 또 행동의 동기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자율신경이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면은 되뇌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떨어질까. 예. 그럼 학습 효율성, 능률은 떨어지게 되고 성적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핍이 더 커지겠죠. 네네.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뮤직 메디슨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아까 네. 이제 우리 물질적인 어떤 소리, 음악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요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율신경의 어떤 내 통제력을 좀 찾고 내가 컨트롤 이런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혹시 또 걸리나요? 뮤직 메디슨으로는?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센터에서 케어를 받을 때는 최소한 이제 10회 정도를 10회. 받아야 돼요. 네. 해가지고 기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한 10주 정도. 10주 정도. 네. 이것도 시간이 아까 좀 뭐 걸려요. 당연히 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막 이런 생각이라든지 무의식이 바뀌는 것도 그 네, 정도인데 네,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러면은 그냥 언뜻 든 생각 그런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시는 건가? 어떤 그런 게 좀 이렇게 탁 떠오르진 않거든요. 상상이 잘 되진 않는데 어떤 느낌이죠? 가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음악의 견해는 뭐냐면은 네.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파형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따라서 네.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음파 모듈이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뮤직 메디컬 케어랑 같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개발된 제품이거든요. 이거 만드신 네, 거예요, 이거를?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에 독일에서는 저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기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보통 일반 이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기는 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사용하고 좀 편안한, 왜냐면 어떤 음악인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파형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클래식 음악을 사용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음악 치료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음악의 어떤 요소 하나하나 뭐 박자, 템포, 아니면 그 영역대, 인터벌, 도약, 뭐 프레이징, 이런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또 자율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클래식 음악도 괜찮긴 하지만은 나는 이제 자율신경 안정화를 위한 음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그 만든 음악을 이제 당신들이 파형을 바꿔가지고 한번 이 기계에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협약을 맺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음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계에 심은 거예요. 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네. 이제 치료를 받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센터로 오지 못하시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냥 일반 음악이에요. 네네, 일반 일반 음악인데도 네. 불구하고 유명한 작곡가가 아니에요. 네네. 이게 좀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작곡가가 있거든요. 네,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 음악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굉장히 이분이 이 의료음악적인 지식을 알고 작곡을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 이제 음악에 녹여져 있는 곡들이 있어요. 네네. 그것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적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들으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기획 듣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율신경 안정화를 위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인터벤션, 자율신경 반응 이전의 신경 인지를 바꿀 수 있는 이제 음악 치료적 기법을 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설명 주세요.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네. 자, 우리 유튜브에도 이제 음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일렉스 음악 있고, 또 자율신경, 뭐 뇌신경 안정화 음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좀 자주 듣긴 했는데 좋아요. 되게 들으면 편안해요. 네. 근데 이 음악을 들으면은 자꾸만 어디로 보내. 산으로 가라, 해변으로 가라, 막 달나라 별나라도 막 가고 하거든요. 네.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들으면 되게 편해요. 숲속에 있고 바다에 있고 뭐 별에 가고 뭐 달나라 토끼 방아치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요?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거기 영상이 나오는 거죠. 네네, 영상이. 그래서 거기 뭐 자연의 소리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닌데, 자, 이게 한계가 뭐냐? 네. 음악 안에, 음악 상상 안에 머물러 때만 좋은 거예요. 나오면 효과가 없는. 그쵸? 네. 음악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바로 실체적인 스트레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음악에 들었던 그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가 실체적인 나의 스트레스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게끔의 영향이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유 원인이 뭔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음악 치료적 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음악의 상상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네. 이 음악을 그러면 언제 듣느냐? 우선 핵심적인 거 처음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나의 상황 가운데 이제 듣는 거예요. 음악을. 그럼으로써 신경인지가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 환경 가운데 스트레스 요인들을 이제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잖아요. 처리하는 가운데 음악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정보가 이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 대신 이 음악으로. 환경 플러스 이제 음악,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정보들. 자, 이게 제가 처음 순서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별해드린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서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제 편안하거든요. 그러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주는 이 안정감과 편안함과 그 안돈감에 대해서 좀 쭉 한번 느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긍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집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실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학생들 같은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 뭐 될 수도 시험장도 있고 네, 직장도 시험장 있고, 아니면 네. 저 이제 내담자 중에 이제 공황장애 분은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거 적용시키기도 하고 지하철, 네. 사람이 많은 이제 그런 열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듣기도 하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나에게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눈을 감고요. 네. 왜냐? 내가 그 실질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그 공간과 그 분위기에 주는 정보들을 우리 신경인지는 이제 수용하고 처리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내가 청각 정보가 주는 그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청각 정보가 이 환경을 대표한다. 대표할 수 있는 정보로 처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뇌를 좀 착각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저급한 말로 하니까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음악이나 청각 정보가 없을 때의 그 장소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트레스 요인 정보들만 많은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눈을 감고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훈련을 했잖아요. 음악이 네. 주는 그 청각 정보의 편안함을 내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그 실체적으로 환경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데 이제는 음악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신경인지는 우리 환경 정보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음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주는 그 편안함, 내적 편안함과 안동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경인지는 이 스트레스 상황인데도 이전에 없었던 이 청각이라는 환경 정보,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환경 정보가 여기 있구나라고 여기 있구나.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된다.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3단계는 뭐냐면은 네.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시각 뜨고. 정보를 노출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각 정보를 같이 노출시키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제 신경인지는 또 다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거예요. 환경이 주는 공간과 분위기에 주는 그 정보, 그리고 시각이 주는 그 유해한 스트레스 요인의 정보가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내적 편안함과 안동감과 그 안정감을 집중함으로써 여전히 이제 신경인지는 이 청각 정보가 이 환경을 대변하는구나. 대변한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좋은 걸 먼저 받아들여서 이렇게 뇌를 좀 착각을 시키고 이후에 나중에 나를 스트레스 주는 실체적인 어떤 시각 정보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네, 더 예민한 애를 먼저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그쵸. 음악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청각 신호도 실체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소리를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줄이니까 한 단계씩 줄이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인 청각 정보도 들어오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전히 내 안에 편안함과 안정감과 안동감을 유지하게끔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소리가 다 줄어들고 이제 음악이 없어도 이전에는 나를 스트레스하고 힘든 사회가 불안과 긴장하고 예민하게 했던 상황인데 어느 순간 편안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해석이 이루어지네요. 네.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자율신경 반응 후에 포스트 인터벤션이 아니라 자율신경 반응 이전의 신경 인지에 대한 개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음악을 통해서 내가 속한 환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센터에는 이 사람마다 이렇게 음악이 다르게 이렇게 추천이 되거나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사람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아니죠. 예,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실제 개별적으로 이제 제가 추천해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이제 과제처럼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센터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파동이 다 달라요. 파동이 다 사람마다 파동이 다르고 그리고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좀 진단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밸런스가 무너졌는지 어느 신경계가 과항진됐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파형과 파동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 그 수험생도 이렇게 했네요. 수험생도 평소에 내가 어떤 집중력 부족이라든지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중에서 물론 이제 아예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한다. 그거는 집중력의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책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고 인강 듣고 안 듣고의 문제니까 그런 1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공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노력을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만큼 안 나온다. 집중이 안 된다. 불안함 때문에 나는 그냥 잠도 못 자겠다. 있거든요. 수험생 중에는 생각보다 그런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괴롭게 시간 보내는데
평소에 이제 그런 학생들 유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시험장만 가면은 또 그렇다 이런 유형도 있을 것 같고, 네.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은 그래서 이 음악 오늘 추천해 주신 것들 그런 기법으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좀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은 네네. 일반적인 우리 가정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숨을 쉴 것 같은 느낌은요. 사실 이 사람의 얼굴 못 봤어요. 선생님 얼굴 못 봤는데 네. 이 숨 들이마시는 순간 몸이 확 긴장되는 거 있죠. 네네. 이 생각도 들고 오늘 또 제가 우리 박사님 통해서 또 하나 더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이 어떤 뭐랄까 이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해한 사람들이거나 남한테 네. 어떻게 보면 남의 귀 속에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럼요. 파동과 맞아요. 그다음에 이 네. 사람의 어떤 네. 불필요한 그 인지 처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뇌에다가 자꾸 네. 막 야,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한 물을 마시려고 증류수를 끓여가지고 바이러스가 없는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늘 있는 거고, 늘 있는 거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요인들은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인상 쓰고 해도 나의 신경인지가 이것을 그게 유해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네. 야,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방법은 뭐 심호흡, 명상, 산책 그래가지고 이제 네. 주로 그런 도움이 이제 되죠. 네. 일반 아니 도움이 되죠. 네, 근데 네,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대증 치료에 가까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미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걸 완화시키는 그쵸. 것에 네, 네. 가깝다고 한다면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율신경계를 내가 컨트롤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쵸. 자율신경계 컨트롤에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청각이 굉장히 다양한 이 정보 처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오늘 모시고 말씀 듣기 전에는 음악으로 치료가 되나 생각했는데 듣고 나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거를 보면 좋은 생각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좋은 걸 들어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네요. 네. 그 생각은 저는 굉장히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네. 이런 구독자분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저는 이제 계속 독일에서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 없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 또한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보다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학생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또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유익하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내용이 너무 어려웠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라도 아니면 남겨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선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